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셨나요? PET-CT며 기능검사며 수년간 병원을 다녔는데도 나아지지 않아서 치료를 반쯤 포기하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46년간 60만 명 이상의 호흡기 환자를 치료해본 제 경험으로 자신하자면 지긋지긋한 호흡기 폐 질환은 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안한 숨을 되찾는 공간 숨투의 김남선 홍은비 원장입니다.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특히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들으신 분들을 뵐 때면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60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폐를 하나의 장기로 보지만 한의학에서는 전신과 연결된 시스템으로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이 관점의 차이가 치료 결과의 차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 차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진료실에서 양방에서 오래 치료받다가 오신 환자분들을 주로 자주 뵙잖아요. 시청자분들은 양방과 한방의 치료가 어떻게 다른지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양방의학과 한의학의 가장 큰 차이는 질병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폐 자체의 손상이나 기능 저하에 초점을 맞춥니다. 폐렴이나 COPD처럼 폐에 직접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정확히 찾아내고 약물이나 시술로 해결하는 방식이죠. 마치 자동차의 특정 부품이 고장났을 때 그 부품만 고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반면 한의학에서는 폐를 몸 전체의 시스템의 일부로 봅니다. 46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폐는 결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특히 폐와 심장은 형제장기에 불릴 만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COPD 환자의 약 30에서 40%가 심장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또한 한의학에서는 체질과 환경적 요소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같은 폐 질환에다 태음인과 소양인은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태음인은 폐 기능이 약해 콧물이 다량 분비되는 경향이 있고 소양인은 주로 코막힘이 심한 특징이 있어요. 이런 체질의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한 치료를 적용하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양방에서는 증상 자체를 치료하는 데 집중하는 반면 한방에서는 그 증상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찾아 치료합니다. 폐 질환에도 그 원인이 폐 자체가 아닌 면역계 문제나 소화기 문제에서 비롯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통합적 접근에 양방치료로 해결되지 않던 많은 폐질환이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됐고 있습니다. 원장님, 아까 양방치료로 해결되지 않는 폐질환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양방치료가 효과적인 질환들이 많지만 때로는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로 COPD 질환입니다. 양방에서는 주로 기관지 확장제나 스테로이드, 흡입기로 증상을 관리하죠. 하지만 이는 질병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기보다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진료해온 COPD 환자 중 상당수는 숨은 덜 차지만 여전히 기침과 가래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둘째로 만성 기침입니다.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기침을 말하는데 양방에서는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위산, 역류, 후비루, 기관지 과민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한 환자분은 2년간 6군데 병원을 다니며 검사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는데 한의학적 진단 결과 위장과 폐의 불균형이 원인임을 발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폐섬유화증입니다. 양방에서는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하며 주로 진행을 늦추는 약물 치료와 산소요법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폐 조직의 염증과 섬유화를 줄이는 동시에 폐의 재생 능력을 높이는 접근을 시도합니다. 특히 녹용과 녹각의 환토크린 성분이 손실된 폐부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넷째로 알레르기성 천식입니다. 양방치료로 급성 발작은 조절되지만 근본적인 면역 반응의 불균형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10대 환자는 양방치료로 증상은 조절되었지만 약을 중단하면 재발하는 악순환을 겪었는데 체질 개선과 면역의 강화 초점을 맞춘 한방치료 후 약물 의존도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질환과 관련된 전신 증상입니다. 만성 피로, 수면장애, 식욕저하, 우울감 같은 양방치료로 충분히 다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의학의 전인적 접근은 이런 증상들의 개선에도 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에서 한방치료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단 모든 폐질환의 한방치료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급성 폐렴이나 응급 상황에서는 양방치료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현대의학과 한방 각각의 장점을 취하는 통합적 접근이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원장님, 지금까지 정말 많은 폐 질환 환자분들의 치료를 도와드렸잖아요. 양방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병을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낫게 해주신 거예요?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모든 병이 그렇듯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하는 것이 정확한 진단이죠. 이 정확한 진단이라는 것은 질환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파악하는 건데요. 이게 간단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현대 의료기기와 전통 진단법을 모두 활용해서 원인을 파악합니다. 우선 비내시경과 폐기능 검사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동시에 맥진과 복진을 통해 한의학적 상태를 살펴보게 됩니다. 맥진은 일반적인 방법과 달리 손목의 요골동맥을 무단계로 나누어 심장과 폐의 상태를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맥의 빠르기 정도나 강도뿐 아니라 깊이, 넓이, 긴장도 종합적으로 평가하죠. 복진에서는 특히 횡격막의 움직임과 호흡시 복부 근육의 사용 패턴을 관찰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변증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는 증상의 원인을 한의학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단계로 폐열형, 폐한형, 폐음영형, 폐기형형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같은 기침이라도 원인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치료는 크게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한두 달은 초기 안정화 단계로 기침, 가래, 호흡곤란 같은 주요 증상 완화에 집중하게 됩니다. 김씨녹용 영동탕이라는 처방을 기본으로 주일에 침치료 및 호흡 재활추나 환자분의 다른 훈증 처방을 통해 증상 완화에 집중하게 됩니다. 2달에서 4개월 차이는 체질 개선으로 단계입니다. 급한 증상이 어느 정도 완정되면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면역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김씨 녹용탕과 함께 김씨 공심단이라는 특별 처방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 공심단은 사양, 침양, 녹용, 우황 등 귀한 약재들로 구성되어 폐와 심장 기능을 강화시켜 주겠죠. 마지막 4개월에서 6개월은 유지 및 관리 단계입니다. 지금까지의 치료 효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됩니다. 환자의 생활 환경과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실제로 치료 효과를 보면 김씨 녹용 영동탕과 김씨 공심단을 결합한 한방 칵테일요법은 임상에서 호흡곤란 82%, 기침 92%, 가래 77%, 전신무력증 88%의 개선율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환자분 호흡, 혈액, 산소 수치 SpO2와 86%에서 98%로 개선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치료가 맞춤형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기본 25가지 약재로 구성된 처방도 환자의 체질과 상태에 따라 최대 35가지의 약재가 조정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방치료의 핵심이자 양방과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결론적으로 폐질환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증상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과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전인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질문에 성실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 편안한 숨을 찾는 공간, 숨퇴 김남선, 홍은비 원장이었습니다.